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드리는 유국장TV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교통사고 중복사고에 대한 영상입니다. 교통사고로 치료 중에 있었는데 또 교통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하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을 좀 조심하고 또 어떻게 처리해야만 하는지 최상의 처리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입니다. 사고가 나서 치료 중에 있었는데 또 새로운 교통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짜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종류로 발생한 케이스로 나눠 보았는데요. 자, 제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상 환자가 치료 중에 또 중상을 입은 그런 경우고요. 두 번째는 중상 치료 중에 아주 가벼운 경상사고인 경우. 세 번째는 경상 치료 중에 또 가벼운 경상 그런 사고가 중복사고가 난 경우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중상 치료 중에 또 중상 사고가 난 경우 설명드립니다. 자, 이런 경우는 말이죠. 이런 피해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너무 가혹한 일이죠. 한 번 사고가 났는데 또 크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서 수술도 했고 또 회복기에 통원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와중에 또 교통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친 부위를 또 다친 거예요. 무릎을. 그래서 그 다친 부위에 충격이 왔고 또 다른 부위도 골절이 되고 이렇게 중상 환자가 또 아주 무거운 사고를 당한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좀 복잡일 수 있죠. 보험회사가 말이죠. 다이 같은 보험회사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 소재를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험회사가 다른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책임 소재로 보험사끼리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쉽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료에서부터 보상까지 보험회사는 서로 자신의 회사 책임을 적게 하려고 피해자를 많이 힘들게 할 겁니다. 이 경우에는 말이죠. 제 경험상으로 판단을 하면 그냥 쭉 모든 합의가 종결될 때까지 소외 합의가 됐든 소송이 됐든 그냥 끝까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곳을 정리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쪽을 정리해 버리면 나중에 다른 한쪽 보험회사에서 분명히 기여도에 대한 책임을 걸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종결될 때까지 몸이 다 낫고 이럴 때까지 보험회사 두 곳을 상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피해 정도를 완벽하게 보상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을 제가 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상 치료 중에 가벼운 경상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중상으로 치료 중에 있었는데 가벼운 사고가 또 나는 것이죠. 위에서 언급했듯이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했고 통원 치료 중이었는데 병원에 가다가 또 가벼운 사고가 접촉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이 이번에는 한 2주, 3주 발생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한 곳의 보험회사를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는 보험회사는 그러니까 합의를 먼저 해야 되는 보험회사는 경미한 사고가 난 보험회사를 종결해야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를 할 때는 말이죠. 매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할 때 꼭 단서 조항을 기입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단서 조항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2024년 10월 10일 사고로 인해서 합의금을 수령하는데 기존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책임이 귀사에 조금이라도 있다는 판결이나 의사의 진단이 있을 시에는 기존 합의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달고 합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완벽하겠죠. 그런데 이런 문구도 없이 합의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인들이 다 그렇게 해요. 이런 문구 잘 안 넣습니다. 그냥 합의금 얼마 준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합의를 덜컥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추후에 무릎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던 보험회사가 남아있죠. 그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도 있지만 두 번째 사고로 어느 정도 또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딴지를 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툼하고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때 교통사고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서 조항을 잘 넣으시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경상 환자 치료 중이었는데 또 가벼운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경상 치료 중에, 그러니까 뭐 골절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진단 뭐 2, 3주 이런 환자가 통원 치료하는 와중에 또 접촉사고가 또 나는 겁니다. 처음 사고도 2주, 3주, 두 번째 사고도 뭐 2주, 3주 뭐 비슷한 사고죠. 이런 교통사고가 아주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 상담을 해 오는데요. 교통사고로 몸이 아파서 2주 입원하고 그 다음에 퇴원을 한 다음에 더 이상 입원이 안 되니까 통원 치료를 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통원 치료를 가는데 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이런 경우입니다. 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치료 방법일까요? 1차 사고는 허리, 뭐 2차 사고는 목 통증, 이런 식으로 1, 2차 교통사고 치료를 병행해야 맞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한 곳은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한 곳에서만, 보험회사 한 곳에서만 집중을 해서 치료받는 것이 좋을까요? 한 곳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로 좀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같은 보험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보험회사라고 한다면 1, 2차 교통사고가 말이죠, 그냥 쭉 가는 겁니다. 1, 2차 교통사고가 동일한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분쟁이나 다툼의 소지가 없습니다. 뭐 같은 보험회사인데 서로 핑퐁 할 것도 없고, 자, 각자 진단서를 각각 받아 놓으시고 치료를 쭉 받으시면 됩니다. 별 문제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1, 2차 사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1차, 2차 사고로 결정이 되면 제 판단은 말이죠, 공제조합의 것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보험회사가 좋고 공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49번 영상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공제조합 교통사고를 먼저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메이저 보험회사와 중소보험회사가 1차, 2차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다면 중소보험회사 사고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로 메이저 보험회사는 S보험회사, 뭐 H, 뭐 D 보험회사, K 보험회사,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손해보험회사는 규모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차피 보험사가 중복되면 말이죠, 치료 과정에서 보험사끼리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은 것을 먼저 처리하고 크고 건실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치료를 잘 받으시고 합의도 하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이 정도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영상은 말이죠, 몇십 년의 경험 노하우가 녹아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참고해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